오늘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휴가철 저희 패션 업종의 GFA 광고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운영하시면 아주 대박나진 않습니다. 장난이고 그냥 우선 GFA 광고 간단하게 들고 왔고 요즘 여름철이니까 휴가철 패션 업종을 타겟해서 광고 전략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네요. 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름철이 돼가지고 이제 성과가 떨어지는 업종도 있겠고 이제 성과가 올라오는 업종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휴가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이라는 시즌을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예산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유랑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휴가철에 소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철엔 소비가 좀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좀 여행 가고 막 바쁘니까 이제 쇼핑을 안 한다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좀 저희가 광고 돌리고 좀 데이터를 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동을 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행이나 레저, 선크림, 뭐 선케어, 여름 패션 등등 뭐 이런 쪽으로 소비가 최주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은 귀여우시네요. 소비가 이런 쪽으로 소비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7월이죠. 그래서 7월에 여름 관련 물품들이 검색량이 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활용해가지고 좀 검색량이 좀 얼마나 올라갔나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여름 관련 물품들은 검색량이 엄청 올라가는 거 어떻게 엄청 높다. 네, 그래가지고 좀 반대로 겨울 관련 상품들은 당연히 관심이 줄고요. 그래서 내 업종이 좀 이 흐름에서 좀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인지 아니면은 좀 주춤하는 쪽인지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 같은 거나 이제 전략 같은 거나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현재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성과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 무조건 휴가철이다 라고만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 먼저 한번 장민지님 안녕하세요. 장망치님이네요. 박만등님 휴가철 해당 업종 잠깐 질문 타임 가지죠. 네. 휴가철 해당 업종 시즌 수요가 짧고 CPM 경쟁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인데 GFA에서 잠깐만요. 시즌 수요가 짧고 시즌 수요가 짧다. 1번 지금 문제점이 특징이 그리고 CPM이 올라갔다. 급격히 올라갔다. 로아스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리타겟팅 풀 고갈과 빈도 성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광고주 분인 것 같은데 웬만 이렇게 잘 알시기 힘든데 이때 신규 캠페인과 리타겟팅 예산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질문이 이거네요. 그러면 신규 유입 캠페인과 리타겟팅 비중을 예산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이 엄청 전환 성과가 실제로 검증까지 전환 성과 검증은 어떻게 하냐
까지가 질문인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이 심도 있군요. 우선은 어떤 해당 업종 시즌 수요가 짧고 어쨌든 휴가 여름철 시즌 업종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M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는 뭐 당연히 경쟁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들도 이제 좀 광고를 많이 집중을 하는 시기고, 당연히 기사의 업체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광고주 분들도 광고를 집중하는 시기고 되게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CPM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CPM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렇게 좀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아스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리타겟팅 풀고, 이 말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면 리타겟팅 풀 고갈과 빈도 상승 때문에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거 모든 뭐 정답은 없지만 신규 유입 캠페인과 리타겟팅 예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신규 캠페인은 뭐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신규 유입 캠페인을 돌리는 이유가 조금 데이터를 쌓아서 아까 말했듯이 리타겟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타겟팅은 이제 신규 유입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때 뭐죠? 리타겟팅 뭐뭐 있죠? 뭐 맞춤 타깃이라면 웹사이트 뭐 방문자나 이제 뭐 장바구니 담은자나 뭐 구매 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입에 한 7에서 8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 비율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모수를 많이 쌓은 다음에, 하긴 이 부분은 사실 좀 초기보단 중반쯤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후반쯤 되면은 아무래도 신규 유입은 조금 줄이고,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 한 4, 5, 한 5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중후반, 초중후반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 성과가 실제 증분 성과인지 기존 구매 의향 유저를 회수한 건지 어떻게 검증을 하냐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매체를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 보고서를 까다는 말보다는 그냥 뭐 데이터를 정말 세부적으로 까면은 사실 뭐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구매를 한 건지, 뭐 광고를 이렇게 뭐 광고 보고 이따 나중에 구매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아니면 실제 이제 홈페이지 구매 값까지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검증을 하는 편입니다. 휴가철인데 패션이 아니라 리크루팅은 물어보셔도 되는데 우선은 원래 준비하던 거를 이제 해볼까요?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이게 라이브 하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거 했죠. 로아스 떨어지는 원인이 뭐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아스가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 단순히 휴가철이라서가 아닙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소비자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동했는데 광고 소재랑 메시지가 그대로인 경우, 아니면은 경쟁사들이 시즌 프로모션을 강하게 들고 나온 경우나, 또는 같은 소재를 너무 오래 써서 소비자들이 이미 다 봤는데 또 보이는 소재 피로도 문제까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광고를 끄는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이
여름철 업종으로 쏠렸는데 소재나 메시지를 반영 안 한 네.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그 이제 경쟁사들이 시즌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들고 나오면 저희도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강하게 들고 나온 경우. 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경쟁이 엄청 심해지죠. 다들 이제 물품 여름철 업종들은 다 시즌 프로모션 무조건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세 번째는 또 있나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같은 소재를 너무 오래 써서 소비자들에게 소재 피로도가 좀 누적되는. 소재 피로도 문제 네, 맞습니다. 언급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로아스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체 대비 네이버 내 광고가 매체 대비 성과가 부진한데 추천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이버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네이버는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무조건 네이버를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패션 업종이라고 해서 GFA가 뭐 부진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고, 이게 업종마다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좀 매체를 선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 우리 업종은 휴가철에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네, 업종마다 휴가철 광고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7월이어도 어떤 업종은 연중 최대 성수기고 어떤 업종은 비수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뷰티 바디케어 업종은 휴가철이 성수기입니다. 선케어나 바디로션, 선크림 같은 선케어, 바디로션 아니면 제모 관련 검색량도 크게 올라가고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은 시기에 예산을 좀 오히려 늘리고 여름 소재로 빠르게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 소재로 빠르게 교체를 해라. 네. 해주세요. 그리고 패션은 또 품목별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 네. 일단 수영복, 샌들, 여름 원피스는 지금이 피크 타이밍이라 증액해야 하지만 그래도 같은 계정 안에 보면은 또 이제 가을 겨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가을 겨울 상품들이 반대로 예산을 좀 줄여서 한 계정 안에서도 품목별로 전략이 좀 나뉘는 케이스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 상품은 좀 예산을 줄이는 네, 그런 방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방식으로 진행. 다음으로 또 식품,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여름 피로 회복이나 다이어트 아니면 이너뷰티 관련 제품 중심으로 검색량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시즌 키워드를 반영한 소재로 교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품 건기식은 어떤 걸? 여름 피로 회복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이너뷰티 관련 제품 중심으로 검색량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서 수영장에 같이 해야 되니까 건기식 소재는 조금 다이어트나 뭐 이너뷰티 쪽으로 소재 메시지를 담아라. 네, 맞습니다. 소재 메시지를 담아라. 그럼 이제 반대로 인테리어나 B2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의사결정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상담 전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지하기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목적으로 가볍게 유지하면서 시즌이 끝나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7, 8월에는 살짝 주춤하는 시기이니까 B2B 업종, 아무래도 DB 업종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담당자들이 좀 휴가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조금 아무래도 문의하는 사람, 창업주나 뭐 창업이라고 따지면 창업주도 조금 문의량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나 운영을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9월쯤에 다시 적극적으로 광고 운영을 진행하면 좋겠다. 오케이, 이것까지 했나요? 다 끝났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 핵심 질문을 딱 하는데 지금 이제 고객들이 음. 어떤 내 상품에 관심을 가질 시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질 시기인가 아닌가 파악을 먼저 진행해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질문이 되게 많네요. 네. 질문을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패션 업종의 경우 네이버의 광고가 타 매체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아니면 혹 랜딩을 무신사나 29cm처럼 외부 플랫폼으로 진행해 보셨을까요? 진행하셨을 때 성과가 궁금합니다. 네, 진행해봤는데 당연히 그냥 일반 메타로 진행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았고 뭐 기준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GFA가 일단 뭔가요? GFA는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또 성과형 DA 광고라고도 하죠. 그래서 네이버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배너 광고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보장형도 있고 성과형도 있지만 뭐 성과형 DA 광고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GFA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패션 업종에 가장 잘 맞는 매체는 어떤 매체를 주로 추천하시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패션 업종 자체는 인지도를 먼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쇼핑몰들을 인지도를 알려야 이 브랜드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는 매체로는 아무래도 메타를 통해서 조금 더 일단 인지도 높인 다음에 좀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나 DA 광고를 좀 활성화시켜서 이제 좀 더 구매를 확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패션 업종 자체가 네. 그 이제 요즘 워낙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요즘에는 플랫폼과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신사 29cm를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메타 광고를 돌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가장 추천하시는 거는 우선 네. 메타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아무리 해도 메타가 좀 경쟁이 아무리 좀 심화됐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아직도 많이 보는 게 릴스 형태나 이런 것도 정말 많고 어찌됐든 절대적인 좀 수요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을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들 메타 광고에 몰리는 거이기도 하고 그만큼 구매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도 제일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좀 광고 전략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짜고 해야지 광고비 효율도 좀 아끼면서 야무지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메시지 쓰니까 바로 반려 당하던데 맞아요. 이 GFA가 특징이 소재 심의가 먼저 뭐 다 그렇긴 한데 이게 소재 심의가 들어가고 그 시간도 좀 걸려요. 시간도 좀 걸리고 반려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이드라인이 빡세다? 좀 더 순한 말로 엄격하다. 엄격하다. 제가 언어가 좀 이런 말만 써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엄격하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어트 소재를 심의를 넣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반려 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디 매체든 높은데 이런 거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심의가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를 소재에 넣어라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킬로 빠지는 뭐 또는 조금 연관지어서 다이어트 같은 소재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을 울리는 통하게 만드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재 메시지를 넣어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염 환자시군요. 생각 안 내십니다.
저희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게. 그래서 한 개만 더 하고 질문 또 주신 거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GF 세 번째는 몇 분 됐죠? 20분. GFE 예산 리타겟팅으로 넘어갈까요? 네, 리타겟팅을 더 중점적으로. 네, 그냥 바로 소재와 리타겟팅. 여름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인데요. 이거는 리타겟팅 부분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선은 이제 예산 조정만큼 중요한 게 이제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리 예산을 좀 잘 잡아도 이제 소재가 좀 시즌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휴가철에는 좀 반응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름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 대응하려면 여름 시즌에 소재에 좀 여름 톤 같은 거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좀 담아야지 조금 클릭률부터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톤 앤 매너를 소재에 넣자 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보통 메타 광고로 예시를 들면 뭐 이미지 형태 광고만 노출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이제 이미지와 영상을 병행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다. 그래서 광고주 분께서도 만약 이미지만 제작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영상을 활용했을 때 그 시너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좀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피로도 관리도 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좀 빈도수로 보통 보는데 이게 빈도수라는 게 같은 고객한테 몇 번 노출이 됐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 5회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광고를 똑같은 거 계속 보면 그냥 바로 넘겨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기 마련이니까 이런 것들을 소재 교체를 잘 해주면 좋겠다. 조금 리타겟팅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리타겟팅은 일단은 방문자를 기간별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 담고 나간 사람, 아까 언급했지만 그 장바구니 담고 나간 사람은 가장 집중적으로 리타겟팅 좀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미 구매한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외 처리해서 광고비를 조금 낭비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분화가 안 돼 있으면 이미 산 사람한테도 계속 광고 보여주는 비효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용하고 소비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좀 타겟팅이 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GFA 같은 경우는 아직 메타보다는 머신러닝이 좋지 않아서 논타겟보다 타겟에 좀 핏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타겟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불필요한 광고비가 누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조금 논타겟을 추천한다는 논타겟보단 네, 논타겟보다는 타겟을 좀 핏하게 가져가자. 핏하게. 맞아요. 이 부분 가자. 이건 좀 GFA로 조금 예시를 든 거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장바구니 담은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모수가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다 보면은 저희 브랜드를 구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모수를 되게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모수를 꼭 활용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사실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고관여 제품일수록 이게 구매한 사람은 제외 처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뭐 만약 30만 원짜리 물품이면 이거를 뭐 10일 이내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뭐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구매한 사람은 제외 처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반복적으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 효율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타겟팅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선은 저희는 오늘 준비했던 거 이 정도까지 하고 질문만 간단하게 몇 개 받고 끝내도록 하시죠. 네. 외부 플랫폼 랜딩 하셨을 때 성과가 긍정적으로 뭔가 성과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텐데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시 업종이라고 하면은 로아스 지표를 우선적으로 받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뭐 메타 광고를 돌리셨으면 그 주간 대비 했을 때 뭐 로아스가 한 150%였다 치면은 뭐 무신사로 협력 광고를 했을 때 뭐 300%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 협력 광고 무신사 그 리테일 광고 되게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지방 분해 인간미 있으시네요. 지방 분해 관련 소재 만드는데 어떤 소재 문구 추천하시나요? 여러 가지 써봐도 다 반려되더라고요. 지방분해 관련. 지방분해 관련 소재 만드는 어떤 소재 문구 같은 경우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재 같은 거나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방분해 관련 소재는 우선 저희가 소재를 좀 제작을 할 때는 내 소재가 어떤 사람에게 먹힐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타겟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다이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이런 거를 지방 분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0대부터 30대 그 사이에 여성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20대부터 30대 여성분들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주 고객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방분해 영양제라고 하셨으니까 살짝 영양제라고 하면은 근데 조금 아니다. 영양제도 뭐 20, 30대 되기도 할 것 같고 근데 만약 여기서 조금 이게 좀 고단가라 그러면 20, 30대보단 40, 50대까지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0, 40대? 여튼 여성 쪽으로 해서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잡을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정도까지 갈 것 같고 미소진 이슈가 있었던 거 우리 뭐 하려고 했죠? 연령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20, 40대 여성 그 20, 40대 여성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다이어트여서 문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애로사항 문제 네. 애로사항 조금 뱃살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맞아요. 운동을 좋다.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아니면은 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지만 게으르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운동을 할 여유가 없는 분들. 이건 다른 게으르다 거네. 표현 게으름 빼고 게으름도 있고 네. 게으름도 넣죠. 네. 게으르쓸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네. 좋아요. 그럼 이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문구 만들어. 뭐가 좋을까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래도 직장인들 할 수 있겠네요. 직장인들 바쁘고 하니까 사실 못 챙기는 때도 많고 핑계인가요? 전 그래요. 저도 핑계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 핑계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바쁘신 분들도 있고 네. 핑계가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문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근데 일단은 가장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거는 네. 식사 후 식사 후 바로 한 알 이런 식으로. 바로 한 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들 일을 하시더라도 식사는 대부분 다 하시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하나만 먹어도 지방 분해 먹었다 바로 한 살만 먹어도 여기서 뭔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 먹어도 식사 후 한 알만 먹어도 날씬히 살짝 올드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알만 먹어도 식사 후 바로 하나만 먹어도 한 알만 먹어도 그 앞에 딱 단어 하나만 하고 끝내죠. 딱 하나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식사 후 바로 하나만 먹어도 식사 후 바로 한 알만 먹어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따라올까요? 그러게요. 식사 후 날씬히 왜요? 식사 후 바로 한 알만 먹어도 하나만 먹는 위고비 이런 느낌 어떨까요? 위고비는 저희가 맞아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만 먹어도 위고비만큼의 효과가 있다. 좋은데요? 라는 그런 느낌. 이 정확 윗땡비 윗땡비
윗땡비 못지않다. 요런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연관지어서 할 수 있겠네요. 네. 위 땡위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위고비인 것처럼 하면은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안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소재 저희는 보통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긴 한데 일단 우선 넣어봐야지 알아요 심의를. 그래가지고 조금 심의를 넣어보고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 쓰시면 반려된다라고 비땡, 뭐 마운땡 이렇게 해도 다 그렇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아예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하긴 해야죠. 그러면 참 하나만 먹어도 날씬이 될 수 있다. 날씬이 조금 올드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소재 메시지를 좀 못 녹일 때도 많아요. 아무래도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엔 광고 생태계가 좀 망가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죠. 30분이나 지났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로아스가 떨어진다고 광고를 끄면 안 됩니다. 소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고 내 업종이 지금 수혜 시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고 예산 방향 잡고 소재를 시즌에 맞게 교체하고 리타겟팅을 세분화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좀 알고 있어도 좀 직접 챙기려면 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뭐 지표 보고 뭐 소재 교체하고 리타겟팅 세팅까지 다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바쁘신 대표님들은 진짜 운영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직접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광고주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아래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업종이랑 상황에 맞게 직접 운영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 또 우선 다 끝난 것 같네요. 뭐 네. 치치밍님이 리크루팅을 아주 설명해 주신다. 야무지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알은 괜찮아요. 시쿠아날 이런 느낌으로. 크리에이티브에서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우선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잘리게 운영하는 노하우는 최대한 좀 돌려 말하세요 라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